네, 오늘 막판에 승리를 거두는 쪽도 있었고요. 오늘 또 약간의 또 기대를 안겨줬다가 다소 좀 미진하면서 마무리가 된 경기장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 경기 초반 분위기보다는 후반에 서서히 좀 분위기가 끌어오르면서 마무리돼서 아마 이 막판에 기분이 좋으셨던 분들이 상당히 좀 많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경기는 또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장 MVP입니다.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부자개미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경기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은 뭐 역시 이제 개파락을 깊숙이 했다가 중국 상해 지수가 이제 플러스로 전환을 시키면서 우리 시장도 같이 돌리는 흐름이 나와서 네. 상당히 뭐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양봉으로 마감이 된 기분 좋은 하루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허 의원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계속 약간 좀 그냥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그냥 감이 그러세요? 네, 초기? 그냥 원래 감으로 주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긴 하죠. 좀, 네. 뭔가 좀, 지금 뭐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님들이 마음 한켠에 계속 지금 허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의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네, 그러면 이제 좀 하나하나씩 면밀하게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리고 좀 정정을 해드려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코스닥만 플러스, 강한 플러스로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코스피도 막판에 거의 1포인트 아주 소폭이기는 하지만 빨간불 들어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 다시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럼 오늘의 선수들 보겠습니다. 라인업입니다. 네, 오늘 1번 타자입니다. S1이고요. 2번 타자는 동원수산, 3번 타자 기아차, 4번 타자 현대차, 5번은 제일모직입니다. 6번은 한국전자인증, 7번 NC소프트고요. 8번 S-오일, 9번은 아모레퍼시픽이 차지했습니다. 네, 오늘 쭉 보니까 지금 후반에 있는 선수들 하위 타선 빼고는 대체로 좀 양호했고요. 홈런도 지금 한 선수 나왔네요. 어때 보이세요, 부자개미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의 흐름을 뭐 적절하게 이제 잘 그 선수 기용이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이제 전체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는 역시 이제 자동차 쪽이 가장 강하게 지금 끌고 갈 수뿐이 없는 그런 환경들이 이제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는 이제 핀테크라든지 사물인터넷 쪽 이런 쪽들이 그동안 좀 많이 쉬었다가 다시 순환매가 돌아오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제일모직이라든지 SK라든지 그다음에 롯데쇼핑이라든지 지주사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도 상당한 지금 좀 시장의 수급의 중심에 설 수 있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오늘 골고루 기용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허 의원님은 오늘 선수들 좀 어때 보이세요? 예, 뭐 좋아 보입니다. 라인업이 오랜만에 좀 큼직큼직한 종목들도 들어와 있고요. 좀 제대로 좀 갖춰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현대 기아차 3, 4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제일모직도 역시 그렇고요. 그리고 뭐 NC는 어제 뭐 그 재료 때문에 좀 많이 밀렸는데 오늘 조혜공 씨 답변에서 일단 뭐 검토 중,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 나왔는데요. 하고 나서도 조금 힘은 딸린 것 같아요. 세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반등했던 부분들이 의미가 있겠고 S-오일도 바닥에서는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아모레는 글쎄요, 아무래도 시세이도가 더 세게 붙여서인지 요즘에는 좀 힘을 많이 잃은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오늘은 3, 4, 5위 클린업 트리오가 굉장히 사이즈도 크고 묵직한 선수들이 지금 한 방을 좀 쳐주면서 경기 전반적인 흐름을 좀 잡아줬는데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서 또 어떤 선수를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부자개미 전문가님. 네, 역시 현대차를 오늘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제 기아차를 이제 클린업 트리오로 이제 선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MVP도 많이 했고. 그렇죠. 네, 이제 오늘은 이제 현대차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7월 달까지는 사실 그 뭐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차를 비교했을 때 환율 수혜를 기아차가 더 많이 받고 그다음에 지금 SUV의 선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아차가 더 모멘텀을 강하게 가져갔는데 이제는 조금 그 차 내에서도 말을 바깥할 때가 됐다 이제 이런 포석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8월 달 실적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8월 달 실적이 나왔는데 역시 이제 그 전체적으로 현대차는 한 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3% 정도 8월 달에 글로벌 출하량이 증가를 한 반면에 기아차는 한 10%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이 중에서도 이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7월 달에 이제 가장
모멘텀을 뺏어갔던 부분들이 이제 중국의 출하량이 대거 이제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네네. 32%, 33% 급감했었잖아요. 근데 중국 쪽을 보게 되면은 현대차는 8월 달에 상당히 선전을 했다. 마이너스 3% 정도뿐이 안 나왔어요. 네. YOY로. 예. 근데 이제 기아차는 33% 여전히 수렁에서 좀 헤매고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전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차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가격 인하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이제 대표이사도 바꾸고 하면서 적절하게 8월 달에 대응을 잘 하면서 점유율을 다시 뺏어오는 이런 그 효과를 마련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은 현대차가 탑픽으로 지금부터는 치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탑픽을 기아차에서 현대차로 한번 바꿔 타는 이런 전략도 상당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판매량이 늘었던 것이 단가 인하 그 10% SUV 10% 인하 나왔잖아요. 현대기아 동시에. 네. 단가는 떨어지고 판매가 늘면 전체 매출은 크게 의미가 없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매출 효과보다는 지금은 이제 중국 시장 자체에서는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 쉐어 부분, 점유율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7월 달에 중대한 타격을 받았던 거를 8월 달에 현대차는 원상회복을 거의 시켰고, 기아차는 좀 못했던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네. 이번엔 허위아님의 관심 선수 볼까요? 저는 S-오일입니다. 네. S-오일 오늘 바닥에서 뭐 이노베이션하고 좀 그래도 바닥에서 낙폭은 좀 줄여놓은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그 오페크 관련된 이슈 때문에 하루하루 이제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분위기가 약간은 위쪽으로 들어질 만한 재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들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시장이 좀 힘들기 때문에 현대차나 S-오일이나 뭐 배당 관련된 메리트들은 있는 종목군이잖아요. 이쪽도 역시 잘만 하면. 그리고 이제 3분기에 대한 실적은 약간 우려스럽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연간으로는 작년보다는 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좀 하반기로 갈수록 또 배당 이런 부분들은 기대감을 가져볼 만 하겠다 생각이 되고 PBR도 뭐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S-오일도 그렇고 썩 높은 편은 아니어서 좀 지금 컨셉하고는 또 잘 적절하게 맞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는 시점으로 좀 보고 계신 거죠? 긍정적으로요? 네. 사실은 이제 실전에서 좀 매매를 하다 보면 정유주들이 요즘 변동폭이 유가에 따라서 워낙 급변을 하다 보니까 사실 매매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따지면 이제 그 WTI 유가로 해가지고 뭐 40불 밑으로 떨어지면 사고 50불 가까이 오면 팔고 이런 박스권 정도의 매매는 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날 개장을 할 때 유가가 뭐 요즘 뭐 6%, 7%씩 이렇게 급등락을 해버리니까 좀 들고 있기가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점은 좀 실전에서 좀 있습니다. 저 같으면 현대차나 S-오일 중에서는 지금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현대차가 컨셉상으로는 좀 더 그래도 맞다. 모르겠어요.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성격으로는 현대차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크게 시장하고 크게 엇나가기는 뭐 수익률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쪽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한 선수 더 볼게요. 부장님 전문가님. 네네. 그 제일모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달에 이제 15일 날 이제 통합 지주사로 뉴 삼성물산이 되는 겁니다. 이제 삼성물산으로 출범을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가 1800포인트까지 떨어질 때 급락을 같이 했다가 지금 가장 장대 양봉으로 세게 치고 올라온 게 제일모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주도적으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이제 그 제일모직을 접근을 할 때 수급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뭐 강하게 살까? 그거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시총으로 보면은 지금 뭐 이제 한 4위 정도, 5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삼성물산이 지금 한 7조 5천억 정도 됐으니까 15일 날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은 한 31조가 정도 됩니다. 그러면 3등으로 들어오나요? 네네. 그러면 한 3등으로 지금 뭐 들어가는데 지금 한국전력이 한 30조 7천억 정도 되니까 한국전력을 제치고 3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2위가 지금 현대차인데 2위가 이제 33조 정도 현대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치열한 이익 싸움이 전개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삼성물산의 기존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한 30% 정도 됩니다. 29.8%인데 네. 지금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한 2.7%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인덱스 펀드 기준으로 봤을 때 시총 2위, 3위를 가는 종목에 자기네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나는 이번에 외국인들이 끌어올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네네, 예,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통합 유삼성물산이 출범한 이후에도 제일모직은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갈 가능성이 네네. 높다라는 측면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일모직까지 좀 선수들 짚어봤고요. 오늘은 좀 대체로 이 거포 선수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형 선수의 좀 대표 주자 이 한국전자인직이 오늘 홈런을 좀 쳤거든요. 홈런 친 선수니까 저희가 좀 간략하게라도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핀테크가 이제 전적으로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올해 안에 뭐 이제 활성화 정책을 뭐 심의를 해서 이제 통과를 시킨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이슈가 된 것인데, 어쨌든 지금 뭐 가장 그 사업적인 측면에서 신사업적인 측면에서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역시 이제 사물 인터넷이 이제 주력이 되는 거고, 그쪽이 하드웨어가 되는 거고, 이쪽 핀테크 쪽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되는 그런 형태로 갈 텐데, 역시 이제 그 삼성페이 이 부분이 상당한 동력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번에 출범을 시켰으니까요. 그러한 측면에서 핀테크 관련주들은 뭐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PG 사업 쪽이 사실은 좀 주력이었는데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안이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뭐 삼성이라든지 알리페이라든지 이런 데 쪽하고 연결돼서 어떠한 성장 동력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이런 뭐 상당한 단기적인 고수익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의 움직임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허 의원님도 오늘장 사물인터넷과 핀테크의 강세 좀 어떤 시그널로 판단하고 계신가요? 그냥 테마 돌리기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볼 이제 수도 있을 것 그 시점상으로요. 올해랍니다. 이번 달 말까지 받아가지고요. 2개 정도. 지금 유력한 게 이제 카카오 쪽하고, 그러니까 한국금융지주랑 카카오. 인터넷 전문은행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한국금융지주랑 카카오 쪽하고 하나 컨소시엄이 이제 인터파크 들어가 홀딩스, 있는 네, 쪽. 맞습니다. 거기가 약간 KT도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그 네. 유력한 쪽은 인터파크랑 뭐 카카오 그쪽이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놓고 약간 좀 돌고 수남에 돌다가 좀 세게 좀 붙인 것 같고요. 어제도 사실 이쪽이 다 좋았었어요. 맞아요. 네. 보안 쪽하고 사물 인터넷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 관련주들이 오늘까지 그대로 좀 시세가 불안정한 장세이다 보니까 그냥 연결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종가로 보니까 그 거래 대금 상위권의 대부분 코스닥은 다 이쪽 종목이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선수들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MVP를 선정할 타임이에요. 어떤 선수에게 좀 MVP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당연히 현대차가 MVP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의 MVP 4번 타자 현대차입니다. 오늘 3.41% 상승하면서 15만 1,500원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단은 좀 바닥을 다졌다는 데는 시장에 좀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좀 바닥을 봤으니까 조금 더 긴 관점에서도 가능할 것인가는 의견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좀 현대차 부분이요? 네. 네네. 그 자동차는 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 IT 대형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요, 거의 이제 역별에서 수령 과정을 거의 이제 거쳐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삼성전기라든지 LG 이노텍 이런 것들은 지금 우상향으로 정배열로 방향을 틀어줬잖아요. 선도주들은. 네. 요 흐름이 8월 달에 이렇게 수령 과정을 거쳤던 게 사실은 기아차가 7월 달에 똑같은 흐름을 보여줬었어요. 그렇게 수령 과정을 7월 달에 먼저 거쳐주고 8월 달에 지금 정배열로 돌아선 거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어차피 선도주로 봐야 되고, 지금 뭐 시장에 주도주는 없기 때문에, 주도 업종은 없기 때문에 선도주로 가고 있는데, 자동차가 역시 저는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 대형주들도 12월 달 미국의 소비 시즌에 대비해 가지고 네. 9월 달부터는 돌려 나갈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저 PBR 주들,
요런 종목들이 지금 업종이 돌아 나가는데 거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종은 역시 전차가 되지 않겠느냐. 그죠? 예. 요번에 따지면 이제 차전으로 불러야 되는데 예, 그런 흐름이 전개될 개연성이 높다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내일 경기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내일은 또 중국이 쉬어요. 오늘 또 중국 따라서 일희일비했기 때문에 내일은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 저는 매매를 할 때 거의 시초가 9시에서 10시에서 매매를 마무리를 거의 하는 그렇게 매매 스타일로 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10시 반 넘어서 중국 시장 흐름을 보고 좀 뭐 판단을 하는 이렇게 하거든요. 오늘도 이제 그런 흐름이 여실히 나왔단 말이죠. 여실히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중국의 경기도나 우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상해지수 3,000포인트를 저는 기준선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3,000포인트가 지지가 된다고 하면 우리 시장이 크게 하락 압력을 받지 않고 종목별로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스타일이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장이 뉴욕장이 지금 중국 시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엄청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파괴력이 이제 중국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뭐 미국 시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국 시장의 흐름을 잘 보고 대응하는 전략이 가장 지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쉬는데요, 중국이. 그러면 네네. 내일은 뭐 이제 내일하고 모레 쉬죠. 네. 쉬기 때문에 역시 이제 뭐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역시 이제 뭐 중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클린업 트리오로 선수 선발하는데 좀 더 도움을 드릴게요. 어떤 선수로 꾸려주셨나요? 네, 오늘 그 3번 타자는 지주사 CJ입니다. CJ고요. 4번 타자는 LG 이노텍, 5번 타자는 한국항공우주로 선발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CJ는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또 내수의 대표주자 CJ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좀 골라주셨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뭐 고포주와 저PBR주, 저는 이제 이거를 투트랙 전략, 바벨 전략으로 지금 가야 된다.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지금 집중해서 가버리면 상당히 순환매 차원에서 또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트에 같이 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지수의 흐름하고 가장 비슷하게 나온 게 사실은 지주사 CJ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5일선을 어저께 약간 이탈했지만 오늘 양봉으로 해가지고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를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쌍바닥을 만드는 형태가 오늘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양봉이 바닥을 잡아줬다고 보여진다고 하면 이렇게 실적이 좋았던 고퍼주들 중에서 다시 약진하는 흐름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네, 그러면은 또 이 내수 쪽으로 좀 잡았다면 이번엔 또 저퍼 쪽, 이쪽으로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LG이노텍이 들어있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IT 대형주들이 저는 이번 달부터 이제 돌아 나올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가 바닥을 저는 잡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연기금이 이합주 중반부터 해가지고 한 2천억 이상씩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주체적인 수급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연기금들이 뭐를 사는가를 봐야 되는데 대부분이 IT와 자동차, 그쵸. 전차 쪽에 주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동차는 어느 정도 속도를 내는 구간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저 IT 대형주들은 아직까지도 모아가는 구간이긴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실적 모멘텀이 가장 강한 게 삼성그룹 쪽에서는 삼성전기고 그 다음에 LG그룹 쪽에서는 LG이노텍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선도적으로 지금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속도를 좀 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LG이노텍은 IT 대형주 중에서 아무튼 하반기에 실적 모멘텀이 가장 강한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이노텍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선수 한국항공우주는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네, 한국항공우주는 제가 뭐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렸던 이런 독점적인 사업을 하는 데고 그다음에 뭐 밀항기라든지 군용기에 대한 이런 프로젝트들이 보통 뭐 설계부터 해가지고 납품하기까지 5년에서 10년을 걸리는 이런 장기 수주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쉽게 꺼지지는 않는다.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측면에서 CJ하고 기술적인 흐름은 오늘 비슷하게 나왔어요. 내일 관심 있게 좀 보자.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눈여겨볼 만한 클린업 트리오입니다. CJ 그리고 LG 이노텍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가 꼽혔습니다. 중국 증시는 마감을 앞두고 현재 좀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해서 오가며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펼쳐집니다. 남은 시간도 눈여겨서 보시고요. 또 내일 경기 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